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많죠. 캐롤과 연말 분위기, 선물, 산타클로스, 그리고 산타 선물, 레이저. 레이저 맞으면 죽는다. 광기의 과학자, 괴소리의 달인, 과학의 뇌가 절여진 남자, 궤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얌전하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모실 때마다 좀 기대를 하게 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약간 부담이 되는데 네. 약간 그 나홀로 집의 케빈처럼 그냥 늘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부담 없이 왔습니다. 부담 없이. 오늘 부담 없이 좀 허심탄회하게 재밌는 얘기 그럼요. 좀 준비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2탄. 오늘 또 어떤 괴소리로 즐거움을 주실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2주 완성 크리스마스 완전 정복.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자, 이제 많은 솔로들의 로망 중 하나죠. 연인과 보내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솔로 탈출 2주 안에 가능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이게 그 과학적으로. 이 시기만 되면은 네.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남자친구 생길까요? 여자친구 생길까요? 이러시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리려고. 수학적으로 증명이요. 예, 수학적으로. 좋습니다. 예. 가보죠. 네, 우선은 그 지난주에 애인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혹시 애인이 있었나? 아니면 올해 2023년에 애인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면 1년을 기준으로 365일간 애인이 있었던 날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네. 네, 이거를 보면은 이걸 근거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에도 역시 없을 것이다. 네, 요게 이제 그 귀납적 증명이라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그걸 항상 오히려?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일정 기간 일어난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하나하나의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관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이 된다. 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로 귀납적 증명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애인이 생길까요? 이런 말 자체가 크리스마스도 365일 중에 하루일 하루다. 뿐입니다. 네, 이거를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데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럼 희망이 없느냐? 네. 네,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다행히 이 추론에 의한 이 귀납적 증명이 조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애인이 생겼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 하나의 발레가 등장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인이 없을 거라는 명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합니다. 거짓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연역적 증명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핵심은 연역적 증명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한 번이라도 좀 기회를 만들고 얘기를 해라. 이게 정리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네, 무조건 한 명만 만들어도 일단은 발레가 된다. 발레가 된다.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그렇죠. 낳을 수 있다. 물론 어렵겠죠. 저렇게 웃으시는 게 너무 잔인해. 그죠, 여러분? 웃지 않겠습니다.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이 좀 슬픈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뉴스를 보는 사람 90% 이상 다 솔로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남친, 여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로 추천할 만한 시간대와 장소 있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흔들다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흔들다리나 높은 다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긴장 상태가 있잖아요. 네. 이때를 마치 사랑에 빠져서 그런 긴장 상태가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딱 다다르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사랑에 빠져도 비슷한 느낌을 받거든요. 오. 막 긴장되고 떨리고.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약이 어려워요. 예약이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하는 널널할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네. 클라이밍 같은 스포츠 클라이밍. 또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긴장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함께 하다 보면은 또 호감이 생길 수도 있다. 옥상으로 따라와. 괜찮죠. 괜찮죠? 옥상으로 따라와. 거기서 이제 뭐 때리지만 않으면은 때리면은 역시나 또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아드레날린이기 때문에. 네. 고통을 참기 위한 아드레날린이나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네. 높은 곳으로 약간 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내려가라.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긴장 상태가 풀릴 경우에
다시 빠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서 사랑이 식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높은 곳에 있어라. 계속 아, 위에서만 만나야 되겠군요. 근데 좋게 내려오지 생각하면은 않고. 네. 한 번이라도 그런 긴장 상태를 갖다는 게 중요한 거지. 빠르게 식는 것까지 고민하면은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 고백을 한다 그러면 네. 좀 높은 곳에서 하면 조금 그쵸.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네, 고백 타이밍도 또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고백 타이밍.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아, 더 좋은 것들이 또 있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고백을 할 때는 뭔가 나름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성에게 조금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름의 과학적인 옷차림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선을 끈다라는 걸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인데 잘 보여야 시선이 끌리겠죠. 네. 예를 들어 막 보호색처럼 비슷하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빨간색, 녹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에.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의 보색인 청록색, 그다음에 녹색의 보색인 자주색. 요 두 가지 색상을 약간 퍼스널 컬러로 많이 입어주시고,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또 에콰도르 열대우림에 사는 그 유리개구리라는 애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구애 시기에 이생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네. 뭘 하냐면 소리를 내면서 이제 앞발과 뒷발을 반복해서 들어올리고 머리를 흔드는 춤을 춰요. 네. 개구리가. 네, 개구리가. 왜 그러냐 봤더니 원래 개구리는 뭘로 구애를 하죠? 울음소리. 그쵸. 보통 노래로 구애를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주위에 워낙에 구애하는 개구리가 많다 보니까 노래만으로 튀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들고. 그러니까 앞발과 몸짓을. 머리를 흔드는 춤으로써 시선을 끈다. 네. 이 말은 뭐냐? 단순히 패션만으로 시선을 끌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새 뭐 슬릭백도 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배워서 어. 네, 이 빨간색과 녹색의 이 보색의 옷을 입고 슬릭백을 추시면은 확실히 시선을 끌 수 있다. 슬릭백을 옥상에서 쳐라.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옥상에서. 떴기 때문에. 아, 떴기 때문에. 근데 자주색이랑 이렇게 보색 옷 입고 네. 그렇게 슬릭백 하면 그거를 정말 하는 볼만하겠는데요? 사람이 길에 있다. 아. 그분은 이제 뉴스를 본 거죠. 아, 네, 굉장한 구애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일 것이다. 확 틀 거예요. 네. 좋아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일단 시선을 끄는 거였기 때문에. 아, 시선을 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선을 끌기로 하면 사실 뭐 다른 방법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되게 건전하고 네, 안전한 방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해하고 무해하다. 그게 중요하죠. 슬릭백. 굉장히 또 악한 참신하네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선을 끄는 무해한 방법.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결정적인 고백 타이밍은 좀 언제가 좋을지 궤도가 추천하는 약간 고백 필살기 이거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성적. 네, 왜냐면은 일단은 상대방의 부교감 신경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부교감. 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네. 감정적이 되어 있다. 즉 상대방이 이성적일 때 네.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화나게 만들어요. 아니죠. 일단은 그 부교감 신경 활성화된다. 언제냐? 주로 낮보다 밤에 해라. 네, 밤에. 그래서 낮보다 밤에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둡고 조용한 곳이 좋아요. 어둡고 조용한 네, 거. 시끄러운 곳에서 고백을 한다. 이러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역시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또 중요한 게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세트알데히드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다. 뭐죠? 에탄올. 술을 먹여. 네, 에탄올을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뇌의 특정한 부분을 자극해서 역시나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엉겹결에 또 받아줄 가능성이 또 높겠죠. 네, 아, 술김에 고백을 그쵸. 받아줘라. 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스킨십 이렇게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역시 또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호르몬이라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랑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 요 단계까지 못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 않죠. 네, 그거 가면 이미 사귀는 거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거 하면 사귀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삼기다 정도 상태일 수 있죠. 약간 그린라이트다. 네, 그린라이트죠, 확실히. 그런데 어쨌거나 요게 가기 힘드니까 아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편지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낮에 써야 됩니다. 아, 편지를 쓸 땐 또 낮에 쓸 써야 때는. 돼요? 네, 왜냐면은 밤에 쓰면 역시 나 자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감정적으로 엉망진창의 정말 비논리적인 편지를 쓰게 돼요. 약간 과잉된. 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걸 읽어보면 줄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반드시 아침이나 낮에 이성적일 때 작성을 하고 네. 대신에 전달은 상대방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밤에 조용할 때 술을 한잔 했을 때 이럴 때 딱 전달을 하면은 그때 딱 읽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 말씀하신 걸 제가 종합적으로 해보면 고백을 하시는 분은 우선 이성적으로 밤에 편지를 쓴 다음에 보색 옷을 준비한 뒤 낮에. 아, 낮에. 편지는 낮에 편지를 쓴 네. 다음에 쇼핑을 해서 옷을 사서 보색을 갖춰 입고 다음날 아침에 한번 본 다음에 확인하고 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 옥상으로 따라와서 가서 옥상에 슬릭백을 슬릭백을 추면서 혹시 아직도 이성이 남아 있으면 아세트알데히드를 끼얹어요? 에탄올을 좀 더 주고 네. 그래도 여전히 이성이 남아 있으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패배를 된다. 승복한다. 예. 혹시 이 얘기를 듣고 실천했다가 성공하신 분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화표 꼭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건 네.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네. 특급 정보입니다. 네. 예. 혹시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학자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갈게요. 네. 네. 과학자는 지켜줘야죠. 캐럴에드 과학이. 예. 자, 이번엔 캐럴의 숨은 과학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우 익숙한 캐럴 가사 한번 들어보죠. 띄워주세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굴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자, 아주 심오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루돌프의 매우 반짝이는 코. 이 매우 어느 정도 밝혀야 밤하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캐롤이 아닌 게 요 캐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조롱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보세요. 불이 붙으려면 연소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탈물질, 산소.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코에 불이 붙는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야, 이거 불 붙겠는데? 이거는 거의 조롱이거든요, 사실. 아, 루돌프를 네, 조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불이 붙는다는 건 제외를 하고, 네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정도로 밝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밝아야 뭐 좋을까 이런 느낌이신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거를 지금 관점을 바꿔야 돼요. 과연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라이트를 켤 때 네. 시야를 확보하는 용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하늘 시야 확보요? 비행기가 불을 켜는 이유가 밤하늘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보일까요? 밤에? 안 보이겠죠? 그렇죠. 정말 강하게 비춰도 사실 하늘에는 이 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만한 물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행기의 라이트는 시야 확보용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밝게 해도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럼 비행기가 라이트를 왜 켜느냐 보면은 비행기끼리 식별하는 용도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새들이 좀 피해가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종종 이제 구름이 얼마나 꼈는지를 보려고 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보고서 뭐 뭔가가 날아올 때 피할 정도로 시야 확보하는 용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루돌프도 이제 굉장히 높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코가 그 사실상 시야 확보용의 밝기는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약간 다른 사람이래. 사람이 없겠죠. 네, 다른 물체 다른 무언가. 무언가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그렇죠, 하기 위한. 그렇죠. 혹시 다른 비행기가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피해가라. 라는 용도의 어떤 내 위치를 알려주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용도지 시야 확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사실상 이 코가 밝아서 이제 뭘 이렇게 비춘다기보다는 얘를 위치 식별용을 쓰기 나쁘지 않은 빛이다. 그래갖고 이제 위치 식별 잘 되겠구나 해서 루돌프를 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적색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좀 강렬하죠. 아, 근데 이건 또 사실은 이거는 간단하네요. 근데 네, 네, 네. 루돌프 같은 경우가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어쨌든 이게 밝게 하려면 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 체온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낼 수 있는 빛이 적외선이에요 주로. 네. 적외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네. 네, 결국 이게 밝게 하려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루돌프의 코가 빨간색이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시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 흐름이, 네, 흐름이. 따라가야죠. 아직 따라가야죠. 코의 비밀이 밝혀질 때가.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루돌프가 산타 이거 끌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데 20억 마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뭐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주 표현하신 많다. 거였군요. 네, 사실상 뭐 루돌프도 그렇게 또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량적으로 말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루돌프가 좀 갖춰야 할 산타클로스의 그런 걸 끌기 위해서 그 정도의 속도로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약간 마력, 몇 마력까지 좀 필요할까? 스펙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처음에 끄느냐, 나중에 끄느냐 이런 것들 차이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때 그 루돌프가 그렇게 많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확신이 없어요. 양식했겠죠. 네, 왜냐하면 이 노래도 나오지만 네. 루돌프를 놀립니다. 그죠? 네. 다른 사슴들이 놀리죠. 썰매를 끄는 루돌프는 한 마리입니다. 음. 그 예를 들어서 또 썰매를 끄는 루돌프가 절대 다수야. 그럼 사슴들이 놀릴 수 있을까요? 놀릴 수 없죠. 못 놀려. 내가 소수인데 그렇죠. 다수기 때문에 소수의 루돌프를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루돌프 숫자가 많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루돌프 뒤를 따르는 그냥 루돌프 비스무리한. 루돌프랑 루돌프를 놀리는 사슴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그 아까 전에 루돌프의 코는 왜 빨간색이냐 네. 물어보셨죠. 네. 이게 네덜란드 연구팀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왜 빨간색이냐? 네. 이게 빨간 코라고 놀리지 않습니까, 사슴들이? 네. 이게 사실은 코가 빨갛다. 근데 놀림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코 때문에 오히려 득을 받죠. 밝아.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밝은 것보다도 루돌프의 코가 빨간 이유가 추위를 더 잘 견디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팽창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밝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조명 역할이 아니라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는 코다. 이걸 보니까 다른 사슴들 어떻습니까? 이 코만 봐도 야, 이 정도 모세혈관 팽창이면은 극한의 온도를 견디겠는데 이미 사슴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코만 봐도 야, 루돌프 제 코 봐라 저거. 모세혈관 확장된 거 봐라. 다른 사슴들은 안 빨갛거든, 코가. 그렇죠. 그 코만 봐도 야, 극한의 추위를 버티는 저런 코가 있단 말이야. 이미 실력으로 루돌프는 입증을 한 거예요. 외모로. 딱 보고 야, 코 보여? 나 추운 거 잘 견뎌. 약간 짝짓기 할 때 네. 뭐랄까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공작새가 그쵸. 펼치듯이 보자마자 네. 이건 우등한 종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야, 코가 빨갛다 놀리다가 야, 이거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사슴들이 그래서 바로 네. 그를 매우 사랑했네로 가요. 노래가 그래서 그러면 바로 태세 전환. 사슴들도 사회적이기 때문에 태세 전환 바로 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 야, 모세혈관이야. 아유,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슴 사회에서 어쩌면 실력을 좀 증명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이 루돌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이 돼야 썰매를 끌 수 있는가? 네. 이건 루돌프의 힘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루돌프 자체가 썰매를 끌 만큼 말을 잘 듣나? 네, 기본적으로 사슴은 우리가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흉폭한 동물입니다. 사나워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루돌프가 여기서 사슴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루돌프잖아요. 사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돌프예요. 네, 루돌프입니다. 네. 루돌프는 사슴 코도 빨갛지 않아요. 까맣니다. 그렇죠. 그런데 루돌프는 코가 빨갛다? 술록의 코가 사람보다 25% 많은 모세혈관이 분포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일어난다. 네. 코가 빨갛네? 그러면 얘는 술록인 거예요, 술록. 루돌프가 술록과였군요. 루돌프는 사슴과인데 술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슴과 술록. 네. 술록이 유일하게 그 사슴과 동물 중에 인간이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입니다. 그 엘사 나오는 거에 걔도 술록이죠. 걔가 술록이잖아요. 사슴이면 말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슴들이 수많이 많이 있는 사슴 사이에 술록 한 마리가 꼈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막 놀렸어. 그러니까 야, 코 봐. 이 녀석 봐라. 산타 할아버지가 야, 너 일로 와. 가축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루돌프만 술록이니까 썰매를 끌게 한 거고 사슴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일단 노래 제목은 루돌프 술록코가 맞아요.
루돌프 술로코는 이게 맞아요. 발음 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술로코. 술 놓고. 네, 애들 어렵겠죠? 네. 또 루돌프 암컷, 수컷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네. 네. 암컷일 것 같아요? 수컷일 것 같아요? 왠지 암컷일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왜냐면은 네. 그 뿔이 있잖아요. 암컷, 수컷 다 뿔이 있어요. 원래 보통 뿔이 있으면은 수컷이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술록은 재밌게 암컷, 수컷 다 뿔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근데 겨울철에 수컷은 뿔갈이를 해요. 겨울철에. 즉 겨울에 수컷은 뿔이 없다. 그럼 여태까지 봤던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암컷일 그쵸, 수밖에 그쵸. 없겠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암컷 모세혈관 팽창된 빨간 코의 술록이 썰매를 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노래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루돌프 술로코는 매우 모세혈관 팽창된 코 이런 거. 만일 내가 봤다면 이거 약간 불 비아냥 붙는다고 조롱했지만 바로 조롱했지만 사과했겠지. 바로 사과했겠지. 다른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그들은 놀려대면 울 수 있죠. 한 태세 전환한 뒤 그쵸? 바로 사랑했네. 사랑했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슴과 술록 사회에 여러 종이 겹쳐 있는 다루기 어려운 거였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거고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든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쓰신 걸 수도 그럼요, 있고요. 그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주세요. 그래서 산타 선발 대회.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이제 매년 레이저로 선물 쏘는 산타 할아버지 굉장히 바쁘신데 네. 산타클로스는 과연 어떤 체형이 좀 유리할까? 약간 스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키, 약간 근데 몸무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게 네네. 그 실제로 1초에 800가구 이상 네. 다니시려면 전달을 하려면은 네. 이게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레이저처럼 써야 된다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우는 아이 선물 안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많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정하시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레이저처럼 쏘는 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는 아이라는 제한 조건이 없을 때 얘기잖아요. 네네네. 울면은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웁니다. 하품할 때도 울고. 그쵸.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줄 사람은 없겠고. 거의 못 받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서운해 하니까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준비하시고. 진짜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네, 굉장히 엄격하죠. 결국에는 그렇게 바쁘시진 않겠네요,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널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네. 그 산타 할아버지 체형 같은 거 우리 떠올 때 어떻습니까? 약간 배 나오고. 배가 나오고 약간 좀 이렇게 풍채가 있고. 있으시고. 예. 일단은 뱃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뱃살이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의 저장 장소이기 때문에 이 뱃살이 늘어나면 이 심장 질환 발병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그 배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추가 밀리죠. 네, 앞으로 나오니까 무게 중심이 복부 무게가 그대로 앞으로 쏠립니다. 이걸 지탱하려면 이제 허리뼈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받아서 척추뼈 마디 사이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아마 탈출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굉장히 허리가 안 좋으실 텐데 네. 썰매 운전을 24시간 이상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루 종일 바쁘시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쵸, 끄시잖아요.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뭐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은 스탠딩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누워서 하시던가. 왜냐면 눕거나 서 있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앉은 자세 제일 안 앉은 게 제일 안 네. 좋군요. 누워서 하시던가 자율주행 가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서서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루돌프가 끌다 보니까 주기적인 진동이 있습니다. 이게 또 허리 통증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진동을 주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미지가 많이 왜곡이 돼서 그렇지 그 3세계형의 이 성 니콜라우스 이분 이미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자본주의에 침식됐어요. 네. 모 기업이 이제 조금 이런 느낌을 하고 또 거품이 많이 나는 음료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런 느낌이 있어갖고 그랬군요. 실제 이미지는 굴뚝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마른 체형일 것이다. 네, 그래서 마르고 민첩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좀 떠올려 보면 이미지상으로 한국 뭐 배우라든지 연예인분들 중에 산타클로스의 체형과 가장 좀 잘 흡사하게 어울릴 법한 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같이 방송을 몇 번 했는데 주우재님이 제일 잘 맞아요. 네,
주우재님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일단 날씬하고 민첩하시고 주우재님을 태우면 루돌프도 부담이 좀 덜하죠. 주우재님은 근데 산타를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안 믿던 네. 이분 잘 어울린다? 루돌프는 편하다. 아, 네, 가벼우니까. 네, 그리고 또 신장도 크셔갖고 팔도 기니까 선물도 빨리빨리 또 약간 전달하기 좋고. 아, 근데 이미지가 정말 상반되네요. 그렇죠, 완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일 텐데 네네네. 저는 약간 차세대 산타클로스로는 약간 주우재님이 좀 주우재님이 네. 그분은 진짜 티니까 극강의 티니까 절대 안 봐줄 것 같긴 해요. 우는 아이도 그냥 칼처럼 칼같이 자르고. 그렇게 칼같이 하죠. 자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울었어?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너 운다? 안 돼요. 한 번만 해서 필요 없어. 티. 확신의 티상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산타에게 뭐 가장 필요한 기술이나 뭐 도구 같은 거 있습니까? 일단은 그 안타깝게도 산타 할아버지가 일하는 시간이 주로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 한밤중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수축되고 긴장이 돼 있는 상태가 많아요. 예, 그래갖고 작은 충격에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물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게 별도의 기구가 없이 주로 한쪽 어깨에 짊어진 채로 이동을 하는 거죠. 또 굴뚝을 오르내려요. 이때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게 아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네, 요게 되면은 손이나 목, 어깨, 뭐 팔 이런 데 바늘로 찌르는 감각이 통증이 느껴지고요. 팔이 부어오르고 핏기가 없고 손이 차가워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산타를 만나는데 악수를 청했는데 손이 차갑다. 그럼 요거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물리치료나 운동을 좀 자주 해줘야 되고 그 심한 경우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타 할아버지는 그 뭐 도구보다도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앉은 자세 이거 하시다가 네, 네.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선물도 보자기 같은 거보다는 캐리어 같은 게 좀 좋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네, 그래서 어깨를 쓰기보다는 네. 바퀴 달린 캐리어를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씩. 물건 드실 때 스쿼트 자세로. 맞아요. 근데 물건을 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받을 사람한테 열어서 가져가라고. 굽히는 거 허리에 또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쭈그리는 것도 안 좋기 아주 안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가져가. 연 다음에 그럼 자동으로 좀 열리는 그런 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 딱 열리게. 네. 가져가. 그렇죠.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뭐 굴뚝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낫다. 네. 그 엘리베이터 되게 느리면 어떡해요? 더 쳐내야죠, 우는 아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렇다면 한국 분 중에 산타클로스와 가장 좀 가까운 분이 누가 있을까 여쭤봤는데 요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요 분이 누군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궤도님 오랜만에 나오셨다. 반갑다는 얘기 좀 있고요. 팩폭하지 마라. 뼈 때리려고 왔냐. 솔로 농락 방송이다. 근데 뼈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뼈를 때리는 건 쉽지 않아요. 주로 이제 근육층과 혈관이랑 신경을 뚫어야지 뼈를 칠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때리는 건 거의 뼈는 못 때립니다. 그럼 거의 살이다. 거의 살이다. 살이나 어떤 피부. 거의 피부를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부장님과 등산 가면 사랑에 빠지냐. 높은 곳으로 가니까.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는 있는데 부장님도 나올 수 있겠죠. 부장님 미혼이시면 뭐 안 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은근히 또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새. 맞아요. 네, 또 호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좀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궤도의 광이란 개그의 빌드업일 뿐이다. 너무 좋네요. 네. 이 희극인 분들이 워낙에 또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 좀 동참을 해서 과학을 알린다는 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젠 우리 둘 다 무섭다는 댓글이 그래요? 네. 미쳐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무섭다는 댓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 발표할게요. 나왔습니다, 정답자. 정답은 무엇이죠? 네, 주우재님입니다. 네, 주우재님이 한국판 산타클로스에 네. 가장 적합하다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맞춰주신 수타벅스님, 요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께 좀 웃음을 드리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좀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세요. 네, 또 진중한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과학적인 이야기 들려주신 궤도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